성주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에는 무인 네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대사원 송영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정미수가 비록 신등과 함께 의논하지는 않았으나 언관으로서 그 직임을 다했는데 신등은 용렬하여 언관의 직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김효 첫번째 기사 대사원 송영이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대가는 무릇 이를 논할 때 비록 각각 자기의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가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산관이라고 해서 독단할 수 없고 하관이라고 그대로 순종하지만은 않습니다. 마땅히 힘과 마음을 합해 직임에 부응하다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은 점이 있으면 서로 인책하여 사퇴함으로써 모두 재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등과 정미수는 다 같이 사직했는데 정미수는 직을 갈고 신등은 그대로 재직하게 되니 비단 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의 채무에도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신등을 해직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옳고 그름을 분변했는데 어찌하여 사직하는가 하니 송영 등이 또 아뢰기를 옛 사람의 말에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 뒤에라야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언관의 책임을 맡은 자이겠습니까? 지금 신등은 모두 변변찮은 사람들로 맡은 일을 버려두고 있으니 시비의 점에 처하여 남의 잘못을 논한다면 사람들은 승복하지 않고 비웃을 것이니 비단 신등만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국사가 따라서 글러질까 극이 걱정이 됩니다. 신등을 해직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임금의 마음으로 이미 결단하였고 재상의 인원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어찌 구태여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하여다. 처음에 한원 등이 간원의 말이 옳다고 하여 임금의 뜻을 거스렸는데 윤필상 등이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아뢰자 드디어 헌부에 내려 취획하게 했으나 간원에서 감히 진언하지 못했다. 장령 정미수가 홀로 차자를 올려 논하니 말이 아주 적절했다. 헌부에서 듣고 자기들과 같이 의논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여 비엄의 사직을 정하자 임금이 정미수의 벼슬을 바꾸고 남은 일은 모두 그대로 두었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3일 경진 첫번째 기사 사관한 사간 김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엎드려 그늘 내린 흥덕사의 북쪽길을 막으라는 성질을 보고 신등은 극이 생각하건대 이 길은 근년의 섬연길이 아니고 조종도로부터 개통한 지 이미 오래된 길인데 지금 유생들이 사찰에 왕래한 일 때문에 맡게 되니 외관에서 듣고 회개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신등도 또한 그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설사 이 길이 실제로 창경궁의 외청룡이어서 맥을 끊고 밟고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초 수강궁을 세우고 창경궁을 개축할 때 꺼리는 지역을 많이 폐쇄했으나 이 길만 폐쇄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왜 청룡이 된다면 이 현은 필시 내 청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미 큰 길이 났는데 홀로 그 먼 지역만 폐쇄하려 하십니까? 술사가 처음에는 이곳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가 지금 성상의 뜻에 영합하여 막아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기망함이 되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또 이달 10일에 유생이 하옥되는 것을 보았는데 또 이틀 만에 길을 막으라는 명이 계시니 이는 필시 유생이 왕래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15일에 이르러 대간이 논계한 뒤에는 문득 풍수설에 맡기시어 한번 명령을 내리시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른 명령을 내리시니 아래 사람에게 보일 바가 아닐 듯합니다. 선교 양종에 무릇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주에서 결성할 일도 특별히 의지를 내려 자세히 살피시니 국헌을 어그러뜨리고 일의 채무를 잃음이 큽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반드시 은근한 간언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길을 막으라는 명이 바로 유생들이 절에 올라간 때에 있었으니 누군들 전하께서 중도를 위해 이러한 거절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배성의 의심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제3 유념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그대들이 차자를 보내 이는 너무도 생각을 하지 않은 말이다.
처음 자전의 뜻을 듣고 법을 어긴 여생들을 추국하라 명한 것이 나의 과실인가? 내가 지휘관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본 뒤에 장경궁을 범할 줄 알았기 때문에 폐쇄시킨 것이 나의 과실이란 말인가? 또 이 길을 막은 것은 대비의 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한 것이고 내가 불도를 숭상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또 그 길을 살펴본 이가 한두 사람이 아니며 그 중에는 재상도 있는데 어찌 임금의 뜻을 영합하기 위하여 기망하려고까지 하였겠는가? 만약 기망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국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이 신하가 되어 임금의 명을 받들고 먼저 대간의 뜻에 영합하고자 바른 말대로 아뢰지 않은 뒤에 정직하다는 이름을 구하겠는가? 그대들이 내가 풍수서를 둘러댄다고 하는데 이는 내가 아랫사람에게 불신을 당해서 그렇겠지만 이 말은 과한 듯하다. 중을 위한다는 말은 편한 대로 마음대로 말해도 좋다 하였다. 양종은 교종에 속하는 계율종, 법상종, 열반종, 법성종, 원융종의 오교와 선종의 조계종, 천태종의 양종을 합해서 오교, 양종이라 한다. 뒤에 오교는 각각 남산종, 자은종, 시흥종, 중도종, 화엄종으로 불리게 되고 조선조의 억불정책에 의하여 세종 때 오교, 양종은 선, 교, 양종으로 통합 정리되었다. 의지는 왕대비의 교지를 말한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거계 등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석시의 교는 우리 유교와는 반대되는 것이었어. 이쪽이 성하면 저쪽이 쇠퇴하여 번갈아가며 소장하는 것이 마치 훈유와 빙탄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이는 사와 정이 오래도록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들 중들은 그들의 설을 널리 퍼뜨리고 그 법을 정확하게 늘어놓아 천하 사람들을 몰아가다가 고명한 자는 성종의 설에 빠지게 하고 중하등인 자는 윤회 설에 빠지게 하여 어리석고 천한 사람들에게는 화복설로 겁을 주어 온 세상 이에 붙쫓아서 한 사람에도 힘을 다해 배격하는 이가 없으며 배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높이고 스승으로 받들면서 오직 뒤질까 두려워하니 허수아비를 만든 자는 얻지 못한 자이 있다고 한 것처럼 심한 일입니다. 옛날 부혁은 불교를 없애자고 청함에서 환망한 교우로 지목되었고 한유는 불사리를 맞이하는 것을 간하면서 흉하고 더러운 것으로 지목하고 힘을 다하여 배격했지만 위에 훌륭한 임금이 없어 그 설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끝내 물리쳐서 확청하여 뿌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 사슬을 지식시켜 인심을 바로 잡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하기 고명하시오. 이단이 망령되고 허탄한 설을 이미 통찰하셨으니 왕도를 밝히고 세교를 부양하셔서 사도가 크게 밝혀지기를 이루리 하늘을 운행하는 것처럼 하신다면 참으로 권고일에 일찍이 없었던 융성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등이 석연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전하께서 이미 중으로 인하여 유생을 가둔 것이며 중 때문에 길을 막은 것이며 중 때문에 근신을 파직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비록 전하께서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책에 쓰여진 후세에 전하게 된다면 전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풍수설을 들으니 허황한 것 같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거슬과 같이 흥덕사 뒷길이 창경궁의 외 청룡이 되어 막아야 한다면 창경궁의 앞에서 큰 또 길이 있어 인마가 왕래하는 것도 오히려 금하지 않고 유독 작은 길만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 창경궁은 곧 수광궁의 옛 터인데 이 길은 조종주로부터 있던 것인데 막아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 진실로 해가 있다면 술자가 먼저 폐쇄하기를 청하였을 것이니 어찌 성상께서 명의를 내린 후에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구차하게 영합하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길을 폐쇄한 것이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침 유생을 가둔 뒤에 있었으니 외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체로 임금은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뇌정과 같은 위험이 있어 뜻을 따르면 복이 되고 거역하면 화가 되므로 신하가 화와 복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다 전달하는 자가 드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위에서 하문하실 때 폐부를 꺼내고 신복을 해쳐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피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문이 있을 때 교묘하게 말을 꾸며 아첨하는 말만 하여 영합하기에만 힘쓴다면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전하께서는 어느 쪽을 취하시겠습니까? 큰일 관원에서 흥덕사의 중을 추국해야 한다는 차자를 올리자 정원에서 하문하시 옳고 그름을 의논하라 하시었는데 하는 등이 간원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편 것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는 등의 말이 옳다면 전하께서는 채택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다고 한다면 버려두고 채택하지 않으셨으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진다면 신등은 사람들이 모두 죄가 두려워 관망하기만 하고 과 기생만 살피어서 아침이 풍습이 되고 언로가 이로부터 맡길까 그게 두렵습니다. 신등은 경연에서 성상을 가까이 모시므로 성상께서 이 단을 믿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리는 까닭은 어리석은 승려들의 생각에는 반드시 지금 절로 통하는 길을 막고 가까운 신하를 파직하는 것은 불교에 유의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더욱 탄망한 말을 퍼뜨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꿰어 성상의 무명한 다스림에 누를 끼치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사도와 이단이 소장하는 기미이므로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제3유념하셔서 절로 통하는 길을 막지 마시고 하는 등을 우악하게 용납하시어 어리석은 백성들의 미혹함을 끊어버리시고 언로를 넓히 솟아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보이라 하였다. 심회가 의논하기를 흥덕사 뒷길은 선왕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 유생들 때문에 막으라고 명하시니 사람들이 피시 저를 위해서 막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풍수설에 이 길이 창경궁의 외청룡이라고 하니 막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성상께서 불교를 믿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나라 신민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흥덕사 뒷길을 막으라고 정교가 바로 지금 있었으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는 등의 일은 신의 지친 윤탄과 노 파직된 사람 중에 있으니 감히 의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홍은과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보건대 매우 옳습니다. 흥덕사 뒷길을 막는 일이 유생들이 절에 올라간 뒤에 있었으니 사람들은 유생 때문에 이 명이 계셨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하는 등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잘못 대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악하게 용납하셔서 추고하지 마소서 하니 선수녀는 의논하기를 지금 홍문관에서 상소한 내용을 보니 과연 절로 통하는 길을 막고 근신을 죄주는 일이 유생이 추국당하는 날 나왔으니 사람들이 성심을 모르고 불교에 유의한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신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승원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흥덕사의 뒷길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니고 마을 속의 작은 길로서 비록 창경궁의 외청룡이라고 하나 지금 꼭 막을 것은 없습니다. 하는 등이 처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황급히 간언해서 아랫 말을 옳다고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지금 만약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중재로 논한다면 과연 홍문관에서 아랫 바와 같이 언로가 이 때문에 맡길 것입니다. 하니 우선 정원에 머물러 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도청부에서 감군을 설치하는 본래의 의도를 지키도록 할 것을 건의하다. 도청부의 사례기를 도청본부는 사무가 매우 번잡하여 이전에는 총관 등으로 비록 중추부 직임을 가진 자도 순장으로 차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감군을 설치하는 본인은 본디 병권을 분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당상군은 순장으로 삼고 낭청은 감군을 삼아 함께 병권을 장악하는 것은 일의 채모에 어긋나는 것이오니 전례대로 시행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송영 등이 사직장을 올리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한 무리들로서 그릇 성총을 얻어 대관의 자리만 지키고 앉아 털끝만큼의 도움도 없이 직무를 게으리 했다는 꾸지람만 부르게 되었고 마침 하는 등을 추국하여 조율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단 동료뿐만 아니라 헌문관에서도 말이 있어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까지 하였습니다. 신등은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제대로 직관하지도 못하고 직임에 맞게 한다고 하다가 시비 사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대관을 우악하게 용납하시나 무턱대고 지위에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등의 직을 바꾸소서 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안윤손이 상서하기를 그날 신이 휴가를 얻어 집에 있었는데 이제서야 한원을 조율하랍신다는 명을 들었습니다. 물려나와 생각해보니 한원 등이 아랫말이 비록 주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 처음에 간원의 말을 정원에 하문하신 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들어 옳고 그름을 보고 결단하시려 함이었지 전하께서 승지들이 뜻을 받들게 하고자 기대하셨다면 하문하지 않으신만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 죄를 주신다면 뒷사람들이 성상의 뜻을 맞추느라 예예 하면서 구차하게 영합할 생각만 할까 신은 두렵습니다. 또 유생을 추국할 때 정원의 승지들을 파직하고 절로 통하는 길을 막았으니 외간 사람들이 어찌 성상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제3 유념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그대 역시 나를 그러다고 하고 승지가 옳다고 하는구나. 승지가 관원이 옳다고 하여 국목께 누구를 끼쳤는데도 그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그대는 죄를 청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이와 같이 말하니 이는 동료가 있는 것만은 알고 임금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자이다. 그러나 그대는 오랫동안 경악의 신하로서 근래 먼 변방에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는데도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을 끓이지 않고 모두 진달하니 이는 가상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이 채무를 두루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하니 안윤손이 아뢰기를 신은 하는 등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죄를 주게 되면 후일 고문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뜻을 다 진달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말한 것이 한결같지 않을 때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도 부당한 것이 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본조의 전형을 맡고 임무를 진퇴시키는 곳이 서리는 모름지기 신중하고 치밀한 자를 등용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경박한 무리는 자임하지 말라. 또 지금부터는 제수할 때 엿보는 자를 일체 물리치고 비밀을 지키도록 힘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4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서하군 임원준과 함종군 어세겸이 명을 받들고 황득사 두기를 보고와 사례기를 이곳은 실로 장경궁의 외청룡으로 인방에 있어 영호가 교차하는 곳으로 풍수지리가들이 거리는 곳입니다. 또 이 길은 꼭 있어야 할 통행로도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이웃에 가는 데 가까울 뿐입니다. 비록 이 길이 없다고 해도 따로 큰 길이 있으므로 지금 길을 막으면 반수의 외부 사람이 왕래하는 시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대성전 또한 임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지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반수는 방궁, 성균관과 문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동서의 문 이남에 호를 파 비행둘레인 무를 말하는데 여기서 방궁을 가리키는 것이다. 임압은 위에서 9번 누름인데 분묘, 건물, 산록 등 지세에 대하여 다른 분묘, 건물이 위에서 누르는 형국을 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5일 임원 첫 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학 허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의 전 일상소를 여러 대신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오래도록 회보가 없으니 그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승디들이 조율할 때 오지 않았어이다. 오게 되면 지시하겠다 하니 허계등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흥덕사 북쪽군 길을 개통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만약 공부를 범했다면 당초 수강궁을 지을 때나 창경궁을 수리할 때 어찌하여 막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유생들의 왕래로 인하여 막으라는 명을 내리시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성상의 본의를 모르고 성상께서 불교에 조금 유의하신다고 할까 신등은 두렵습니다. 또 이것을 왜 청룡이라고 한다면 이현은 당연히 내 청룡이 될 것인데 만약 분수설을 채택한다고 하면 마땅히 이현을 먼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현은 버려두고 이 길을 막는 일은 사관이 사책에 쓰게 된다면 후세 사람들이 어찌 전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오랫동안 건시로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절 뒤의 길은 내가 알고서도 막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늘 유생이 왕래하는 사건으로 인해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절 뒤의 길은 막은 지 오래되었는데 언제 다시 개통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기에 내가 자전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했더니 과연 궁궐을 범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이현은 비록 내 청룡이라 하나 형평상 막을 수 없겠다고 하였다. 내가 만약 학궁에 가게 된다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빙빙 돌아서 갈 것인가 이 길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풍수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거니와 지금 이미 채용하고 있으며 양 대비께서 창경궁에 거처하고 계시니 신자로서 참말 말 못한 사정도 있는 것이다. 사관이 직필로 보고 들은 것을 쓸 것인데 내가 어떻게 관여하여 알겠는가? 지금 들으니 흥덕사 경내는 연못이고 연못 위에 누각이 있는데 유생이 학업을 폐기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유의하는 것이 가한 일인가? 그대들은 사리는 따지지 않고 한 것 사건 관련자들이 유생만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말하니 어째서인가? 아니 허계등이 또 아뢰기를 신등은 진시로 전하의 마음을 알지만 다만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의 마음을 알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어리석고 살이 어두운 중들이 이것을 구실 삼아 성상께서 불교에 유의하심이 없지 않다는 허망한 말을 퍼뜨려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면 불교가 이로부터 허황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이미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비가 와서 술을 마실만 하니 물러가라 하였다. 승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6일 개미 첫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국분사 주지 숨통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누를 바치다. 승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6일 개미 두번째 기사 사원부의 사례기를 하는 이계남 윤탄 신중호가 사관원의 논의가 두려워서 사관원의 말이 옳다고 아랜 죄는 각각 결장 100대와 도 3년에 고신을 모두 추절하는 유례에 해당합니다. 자 단지 좌천만 시키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6일 개미 세번째 기사 장례원의 사례기를 대전의 문기를 통용하는 조왕에 이르기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 외에는 관에서 서명한 문기만 통용한다 하였고 유서를 통용하는 조문에는 이르기를 조부모의 유서는 통용한다고 하고 외조부모는 실려있지 않으니 외조부모의 유서도 통용되는지 여부를 취품합니다 하니 영돈영 이상 및 정부 6조 한승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윤호 이철견 한칠의 이승훈 윤원노 김재신이 의논하기를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다 같은 조부모로서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록 대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외조부모의 유서도 통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흥 이익변은 의논하기를 대전 내의 문기를 통용하는 것과 유서를 통용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유서는 아들이나 손자대에 이르도록 빠뜨림이 없이 전함을 위주로 설치한 것이니 어찌 외조부모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대전을 근거로 할 뿐입니다. 하고 허종 이경동 심의는 언념하기를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비록 같이 있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으나 자손됨은 한 가지입니다. 항상 조부모가 소유하던 노비는 자손에게 나눠줄 때 남녀를 따지지 않고 우리 다 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만약 지금 외조부모의 유수를 통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자 자손은 참여할 수가 없어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대전의 관에 서명한 문기를 통용하는 문서와 유서를 통용하는 조문은 다른 것입니다. 조문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인데 공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기에 조부모 이하는 유서를 통용한다고 한 것은 단지 송사하는 자를 위하여 조고와 정조 이상것만 통용하고 현손의 경우에는 유서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망령되게 송사의 단서를 만들까봐 설치한 것이지 왜 조부모, 처부모의 유서는 통용될 수 없다고 해서 이 조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왜 조부모, 처부모의 유서가 모두 통용하는데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대전의 뜻에 따라 문기를 통용하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라 하고 유서를 통용하면 조부모 이하라고 하고 외조부모, 처부모는 실려있지 않으니 어찌 외친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서는 자손이 준수하는 것이니 내친의 설을 통용하면 마땅합니다. 한결같이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성선, 권근, 성숙은 의논하기를 조부모의 유서가 동성 자손에게만 통용되고 외손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아울러 기록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의리에 통용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뜻이 분명하지 않으니 참가해서 기록하고 통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대체로 유서란 재산의 주인이 노비와 재물을 전해주는 절목을 논하여 자손에게 보여주어 어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즉 그 유서가 직손에게만 통용되고 여자 자손에게는 통용되지 않았어야 두겠습니까? 왜 조부모 역시 그 속에 포함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유지, 박건, 윤리는 의논하기를 무릇 자손에게 남기는 글에는 자손을 경계하는 말도 있고 노비나 전택을 처리하는 가정사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친손도 있고 외손도 있는데 유서를 작성한다면 그 뜻에 어찌 아들과 딸, 친손과 외손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조부모나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 애당초 친손이나 외손이 구별이 없는 다 같은 자손인데 어떤 자에게는 준수하지만 어떤 자는 스스로 외손이라고 봉행하지 않으면서 돌아가신 뒤에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 섬기듯 한다는 의리에 크게 어그러지는 자들도 있으니 법을 운용하는 자가 의리로 추단함이 가합니다 하고 노공필 유수는 의논하기를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인정으로 말하자면 차별이 없겠으나 의리로 말하자면 실로 경중이 있습니다. 대전 내의 백문을 통용하는 조항에 조부모와 부모 조항에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같은 예로 병칭하고 유서를 통용하는 조항에는 다만 조부모라고만 하고 외조부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초 법을 만들 때 반드시 취사 선택이 있을 것이니 공동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대전에 따라 다만 조부모 이하의 유서를 통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종직은 이 평은 의논하기를 무릇 토지와 노비 그리고 재산을 처리하는 일은 외조부모와 조부모를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유독 유서의 통용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리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대전에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하니 지금부터 비교해서 통용하면 실로 온당할 듯합니다. 하고 권정은 의논하기를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복에 비록 경중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조비 상속하는 법은 같이 통용되어 그 내력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전 문기조항에도 드러났습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문기는 비록 관에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예로 시행하는데 유서도 바로 문기이니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결단하실 일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원에서도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김극금, 황건, 조극지, 안호, 홍흥이 의논하기를 천륜으로 논한다면 조부모의 내외의 구별이 없을 수 없으나 언의로 말한다면 어찌 후하고 박함이 있겠습니까? 임술련의 문계는 관에서 서명한다는 사항을 입법할 때 단지 조부모만 칭했는데 이것으로 모두 포괄할 수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친족과 외족을 구분하지 않고 통용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가보년의 대전의 문계에는 관에서 서명해야 한다는 조항으로부터 별도로 조부모를 칭한 이유로부터
더 사람들이 이전의 법조문에 조부모라 한 것은 외조부모를 겸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후에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조문을 만든 사람은 너무 치밀하게 하다가 본의를 손상시켰습니다. 가보년 대전의 유서 조항의 조부모 이상이란 조문은 문맥으로 보면 외조부모는 겸하여 말하지 않은 듯한데 그러나 이것은 너무 의미가 좁아 대체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비록 대전에 추록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하에 특별히 명하에 통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교하기를 대전에 의해 시행하라 하였다. 백문은 관인이 지키지 않은 문기를 말한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선정전에 나가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잔치를 올렸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공조 중랑 권주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한어 질정관으로 요동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이 들으니 요동에 가서 질정하는 일은 신숙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숙주가 처음 황찬을 만났는데 황찬은 중국 조정에서 급제한 죄를 입어 요동에 유배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숙주가 우연히 와서 만나보고 더불어 담화를 했는데 그 뒤에 신숙주가 자주 간즉 황찬이 이에 그 본의를 알아차리고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죄를 받아 멀리 유배가 되었으면 두문불출하면서 객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감히 외국 사람과 접촉할 것인가 하여 이로부터 신숙주는 만나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소규가 처음 이 장신을 본 것도 역시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 간다면 황천의 경우와 같이 거절을 당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신이 갈 때는 서로 만나 보는 절목을 받아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니 권주가 또 아뢰기를 만약 질정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기초는 알아야 하니 신은 요즘 승문원에 출사하여 하나를 익힌 뒤에 가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아린 대로 하라. 그대는 문학에 재주가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라. 만약 평소 익히지 않았다가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누가 응대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대로 하여금 강론을 하게 하고 듣고자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8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8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병조 참지 원 중거 첨지 중추봉사 전임이 장례원의 결성 공사를 아뢰었다. 전임이 이어 아뢰기를 신이 경원부사가 되었을 때 병영의 소속된 갑사는 한 달 입번하고 2달 쉬었는데 각진 갑사는 항상 변방을 지키고 있으니 고달프고 편하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또 출사기간을 계산하는데도 병영의 갑사는 번을 쉬는 날도 모두 출사한 것으로 계산하여 여러 진의 장번 갑사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서로 경쟁해서 투숙합니다. 한번 병영의 갑사가 되면 여러 진의 성 안에 살던 자가 모두 가선을 파하고 먼 마을로 이사를 가는데 이는 비단 고달프고 편한 것이 고르지 못한 때문만 아니라 방어가 허술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이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진에 한두 사람이 용감한 군사라도 있다면 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병영에 소속된 갑사들이 먼 마을로 퇴거했으니 혹시 불의의 사변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러한 패단을 혁파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원중거는 무인으로 학식이었고 무지하였다. 일찍이 의주 목사가 되어 중국 물화를 사들인 것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뒤에 영안북도 절도사가 되어 병영 소속의 여종 수십인을 데려다가 방적을 시켰으며 온갖 공인들을 불러 모아 재물을 늘렸다. 또 호인들의 양마, 채단, 초피, 진주 등의 물품을 매입하여 바리바리 치러 자기 집으로 소송했다. 원중구의 집이 원주에 있는데 짐을 싣고 온 말이 살아서 돌아간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한다. 와이구야.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8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홍문관과 승정원에 쓰를 내리라고 명하고 율시 이 쓰를 지으라고 명하였다. 비가 내린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성주시록 228권 성종 20년 5월 3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 안윤손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 북방에 있어 백성들의 고통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오진 백성들의 방수에 고단하다고 하여 자벽은 감하게 하고 단지 토표피, 초피, 서피, 만을 부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탱할 수 없어 15년을 감해 주었는데 그 기한이 이미 다했으니 청컨대 다시 감해 주어 소복하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피와 서피는 오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만한 옹기구로서 야인들에게서 받고 오니 내지로 이정하여 이러한 표단을 제거해달라고 하였었다. 내가 감사에게 하사하여 물어본즉 감사가 아뢰기를 내지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기는 하나 진상하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인들과 무역을 하는데 야인들은 오만한 농기구 아니면 바꾸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호조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안윤손이 또 아뢰기를 오진 성제의 알타리를 강국하게 무마하여 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이 알타리를 보니 본토로 돌아갔던 자들을 국가에서 세안해 와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그냥 살던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나라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저들은 무슨 공이 있기에 이같이 하는가 합니다. 도망간 자들을 쇠안해 와서 은혜를 베풀고 살고 있는 자들도 또한 은혜를 베풀기를 바란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알타리는 반칙이 무상하고 속임이 많아 그들이 떠나건 남아있건 국가의 손익 될 것이 없습니다. 참건대 지금부터는 도망자는 쇠안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조비에게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알타리는 성저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울타리가 되고 저들의 소식을 통지해 주어 유익함이 많으니 그들이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안윤손이 아뢰기를 신은 그들을 박대하여 도망하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가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지 말자는 것일 뿐입니다. 신이 두만강 물을 보니 그년에 물길이 바뀌어서 알타리의 거주지를 침식하여 다시 몇 년 더 지나간다 하면 모두 표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은 안주할 수가 없어 혹 본토로 도망해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수령에게 책임을 지어 파출하는 것은 사죄에 온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가는 자를 다시 쇠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거취를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주시록 228권 성종 20년 5월 3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내이원, 제조, 영돈영, 연호 등이 신찬, 구, 급간, 이방 9건을 바치자 전교하기를 많이 인출하여 중에 모든 고을에 두루 반포함이 가하다. 또 민간의 소민들도 모두 인출할 것을 얻도록 하라 하니 윤호 등이 아뢰기를 모든 고을에 두루 반포하기는 어려우니 모든 도의 감사로 하여금 본도에서 개간하여 개수관이 찍어내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개수관은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연변이나 도계에 있는 큰 골이다. 대개 한 도에 4-5개 정도가 있었으며 도와 군, 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성주시록 228권 성종 20년 5월 3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228권 성종 20년 5월 30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이 선교하기를 당나라 문중조의 조소를 내려 백관들이 성 밖을 나가 관가하도록 했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것은 곧 백성의 일을 중히 여기는 뜻이니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정시록 228권 성종 20년 5월 30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본조는 임무를 전행하는데 신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신이 본직에 제배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청컨대 신의 직무를 바꾸어 주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개성부유수 이 약동 경기관찰사 박성질 임치 만호 문찬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 약동에게 이르기를 개성은 땅이 크고 백성이 많은데 만일 쌓인 배단이 있으면 마땅히 계획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하여 나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라 하였다.
또 박승질에게 이르기를 백성의 생활이 기쁘고 슬픔은 백성의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렸으니 수령이 어리석으면 백성의 생활이 어찌 소생할 수 있겠으며 풍속이 어찌 순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겠는가. 감사된 자는 출석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석이 분명하면 수령이 어찌 법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니 박승질이 대답하기를 백성을 친애하는 관직은 수령과 같은 것이 없으니 현부를 출적하는 것은 오직 교조를 공경히 받을 뿐입니다. 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신이 그년에 상을 당하여 치고를 있으면서 보건대 어리석은 백성 중에 부모와 서로 힐난하는 자도 있고 형제가 불화하는 자도 있는데 융성한 식에 이런 풍속이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세종조의 삼강행시를 중해에 반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부에도 오히려 이 책이 없는데 한명 민간이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삼강행실의 책은 앞에는 모양은 그림으로 그렸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만약 이로써 가르치면 풍속을 변경할 수 있어 인심을 고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이글은 한만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두루보기가 어려우니 그 가운데 절행이 특이한 것을 골라 간략하게 초출하여 박아서 여러 시골에 반포하여 여염의 소민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면 그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의 말이 옳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하였다. 박승질이 아뢰기를 돈에서 간인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주자로 인쇄하여 반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문찬에게 이르기를 만호의 직책은 마땅히 기계를 엄하게 갖춰 항상적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대의 출신이 어디인가 하니 문찬이 대답하기를 모과입니다. 신의 일찍이 만으로 있으면서 보건대 선군으로 어떤 사람은 무술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불리는 데 능한데 당초에 선군을 나누어 붙일 때 한 배에 있는 사람이 모두 활쏘기에는 능하나 배를 부리는 데는 능하지 못한 자도 있고 혹은 배를 부리는 데는 능하나 무술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약 고르게 정하면 적을 방하는 도리를 얻을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병조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사주는 외임에 임명된 신하가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이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일 무장 세 번째 기사 송지를 복렬대부 사헌부장령으로 하는 이계남 윤탄 신종호를 절중장군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오도 우구스 원승 관수로 축전주 냉천 진위 등원정성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무령국 유자강이 와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순군을 설치하는 것은 도부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순군의 원액이 77인인데 이를 나누어 보내면 많은 것이 3, 4인에 불과하니 형세가 매우 외롭고 약하여 능히 도둑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겁탈까지 당할까 두렵습니다. 충천이 충순위도 모두 군사이니 청와대 순군을 더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대전의 당상관과 대관이 야간 통행금지를 어기면 구사를 가두고 산품이하는 순장이 직접 가둔다고 하였는데 순청에는 범인을 잡아서 구속하는 기구가 없으므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순군을 범하여 체포를 당하였으나 밤중에 도망하였습니다. 청근대 쇠사슬 얼마 정도를 순청에 간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정교하기를 과이언경의 말과 같으면 쇠사슬을 만들어서 순청에 간직하도록 하라. 대전에 2경에서 4경까지 순군을 범하는 자는 당상관과 대관은 구사를 가두고 산포미하는 직접 가둔다고 했는데 요즘 순군을 범하여 갇힌다는 모두 미천한 자이고 당상관이나 조사가 순군을 범한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범한 자가 없었사이겠는가. 단지 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법을 설정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또 경이 아린 바 충찬위와 충순위로 순군을 정하는 것은 사제에 마땅하지 못하니 다만 순군은 모두 기병이고 보병이 없으니 옳지 못하다. 병조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부시에 전교하기를 이제 대왕
족도를 보건대 왕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별도로 왕후 족도를 만들어서 올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제4의 병선에는 마땅히 각각 활쏘기에 능한 자가 있어 적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만호의 무리가 고르게 나눠부지지 아니하여 한 배 가운데에는 혹은 모두 활쏘기는 능하되 배를 조종할 줄을 모르고 혹은 배를 조종하는 것만 알고 활쏘기는 능하지 못하니 고르게 나누어 정하는 계책을 의논하여 아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선군을 고르게 나누어 붙이는 것은 바로 첨질제사와 만호의 임무인데 그 사이에 못나고 게으른 무리가 있어 조치를 잘못하여 이런 배달을 끼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대로는 여러 포의 첨철제사와 만호는 매번 선군을 나누어 붙일 때 사예에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분별하여 고르게 하기를 힘쓰게 하고 항상 활쏘기를 익히게 하여 해예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4일의 신묘 첫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경조가 사조하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4일 신묘 두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라.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먹는 것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왕이 모두 농사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봄에는 갈고 심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돕고 가을에는 거두는 것을 살펴서 넉넉지 못함을 도와주었으니 진실로 매인 바가 중하기 때문이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가장 먼저 이 일을 거행하여 여러 번 적전을 갈고 해마다 농사를 돌살폈으니 무릇 옛 농사에 힘쓰는 일을 거의 모두 행하였다. 다만 당나라 조정에는 백료에게 조직하여 농사일을 보게 한 고사가 있었는데 아직 이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매년 가을 수확기에 농사를 보살필 때 내가 만약 요구하면 당나라 조정의 남기 뜻에 의하여 대신을 보내어 농사를 살피도록 하여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5일 임진 첫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라. 지금 의지우 목사 조숙기가 자신의 성운으로 인하여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변장의 한 몸은 관계되는 바가 크므로 가볍게 지나다 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혼인은 비록 시기를 잃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의 일에 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가 비록 있지 아니하더라도 어미가 혼인을 주관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어미가 없으면 친족이 또한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양계 연변의 장수는 이 휴가를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니 전가기를 좋다 하였다. 아이고 휴가도 없어.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5일 임진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종영산이 어미를 죽인 죄를 이미 자복하였으니 참컨대 위간 대간과 더불어 같이 판결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라. 영산이 형을 받은 것이 많지 아니한데 갑자기 곧 자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반드시 사형을 당할 것을 스스로 알고서 이와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름지기 위관과 대간을 보내어 다시 자세히 따져 묻게 하되 조화 이정 홍응을 위관으로 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5일 임진 세번째 기사 사관은 정한 조구가 와사르기를 이달 초 하루부터 7월 검은 날까지 조화 경영 등의 일을 정지하면 신은 두렵건대 하정이 상달되지 못할까 합니다. 마침내 경례를 이룰까 두렵습니다. 비록 날씨가 불꽃처럼 덥다 하더라도 혹 서늘한 날이 있으니 조화 경례는 그만두지 말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반드시 나의 학문이 부족하다고 이르는 것이다.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날마다 경례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임금이 더위를 근심하여 6월에서 7월 말까지 조화 조참 상참 경례를 정지하여 해마다 상례로 삼았었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5일 임진 네번째 기사 승전의 전교하기라.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신하로서 가난한 것은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정해년 사이에 상당히 집에 있을 때 더위를 먹어 상당히 부인이 친히 탕욕을 갖추어 주었는데 그로부터 더위를 만나면 문득 재발한다. 어진 사대부를 접견하자면 마땅히 의관을 갖추어야 하나 나 한 사람의 몸이 수고로울 뿐 아니라 재상에게도 수고로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 내가 경연에 나아가지 않은 까닭은 더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승정원에서 나의 뜻을 알라 하였다. 더위에 약하시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5일 임진 5번째 기사 제도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연변의 수령과 제장은 방하는 일이 가장 기묘하니 이 뒤로는 자식의 승원에 휴가를 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5일 임진 6번째 기사 형제에서 평안도관찰사 이극돈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라. 중들의 무리가 여기 없는 것을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마음대로 흥판하고 다른 도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군액이 감소되는 것은 오로지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청간대 그곳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잡아 고하게 하여 물건으로서 상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석시의 무리는 국가에 보탬이 없으니 진실로 오도의 주인인데 흥판으로 생활을 경영하는 것은 또 석시의 주인이다. 비록 모두 없앨지라도 좋게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없애기를 점차로 하지 아니하면 풍속을 놀라게 하는 패단이 있고 의식의 근원을 끊으면 공공함을 면하지 못하여 도둑이 될 것이다. 흥판하는 가운데는 혹 어버이를 공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일체 금단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또 대전에 승인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는데 어찌 다시 법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6일 개사 첫번째 개사 사헌부장령 안윤손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공사를 지체시킨 것 때문에 장차 전지를 내려 추구하려고 하시니 직무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날에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성부에서 마침 이를 의논하려고 예고라 했는데 전교하기를 사헌부에서 만약 추구를 당하면 바꾸는 것이 마땅하나 요즘 대관이 자주 바뀌어서 심히 옳지 못하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만약 사헌부의 일을 버려두고 무지하니하면 다른 사에도 무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차 이를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하니 영의정 용필상등이 의논하기를 사헌부의 일 때문에 여러 사를 아울러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사헌부는 비록 바꾸더라도 무방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오늘 사헌부 관리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대관은 사헌부의 대사한 이하 지편까지의 배설하치를 말한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6일 개사 두번째 개사 수계도감 제조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등이 권기, 권유 등이 전에 천인이었는데 뒤에 양인이 된 내력을 함께 창리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잘못 알고서 신등을 죄에 처하려고 하였습니다. 사헌부에서는 처음에는 형지 안의 권기, 속신, 노오, 을, 망이란 8글자와 권유, 속신 4글자를 긁어서 고쳐 썼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성정원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던 바 성정원에서 보고 말하기를 긁은 자치가 없다고 하였고 사헌부에서 또 말을 경변시켜 전일이 하지 아니했던 말을 하기에 대해 노의 이름 글자를 다른 글자로 고쳐 썼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자세히 보니 역시 다른 글씨로 고쳐 쓴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형지 안은 뒤에 만든 것이라고 하여 종량, 이반은 속에서 받은 것이라고 하며 신등을 몽롱하게 계문하였다고 하니 대저 몽롱은 신하의 큰 죄입니다. 계해년의 형지 안이 거짓이고 세종조의 영구의 양인이 되기를 허락한 이반이 또한 거짓이라면 신등은 마땅히 몽롱한 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안이 참된 것이고 종량 이반이 된 것도 참된 것인데 사헌부에서 몽롱하게 계문한 죄를 가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은 또한 거짓스럽구며 모함한 패단이 있으니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될 것입니다. 신 등이 반복해 생각해보건대 개해년 형제는 끝내 험잡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무에서는 뒤에 만든 것이라고 하여 세종조의 종량 이반은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속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 대전은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사헌부에서는 천인을 만들고자 하고 몽롱하다는 말은 가볍게 남에게 더할 수 없는 것인데 사헌부에서는 신등을 몽롱하다고 이르면서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고든 것을 굽다고 하며 의심스러운 것을 꾸며내어 사실처럼 만들고자 하니 이것이 어찌 저울처럼 공평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철하면 살피는 것이 밝지 못할 것이며 이와 같이 의심스러움을 분별하면 사람들이 도리어 의심할 것입니다. 신등의 마음이 통분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 소성을 판단하려고 하면 개해년 형지 안과 신유년 종량 이반과 대전의 일절에 지나지 아니할 따름입니다. 신등이 비록 보잘것없는 쓸지라도 또한 대부의 뒤를 따르는데 어찌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굽힘을 당하고 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 대신에게 명하여 함께 보고 자세히 참작하여 의논해서 공정하게 결단하면 옳고 그름이 판명되고 모든 의심이 얼음처럼 풀릴 것이고 공도가 크게 밝아질 것입니다. 하는데 임금이 영도령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심의 윤필상 홍흥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대전 안에 정한조 안에 천순 신사년 2월 26일 이전에 동반 서반의 각 품관 및 문무 생원 진사 성중관 유음 자손이 공사비를 취하여 첩으로 삼은 자의 자녀로 이미 일찍이 속신한 자는 다시 속신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속신한 노비의 있고 없음을 물을 필요도 없이 양인에 따를 것이니 무엇을 의심스러워하겠습니까? 하며 이 김해부의 노비 형제안이 도찰한 흔적이 없고 의심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라는 주세 도감이 오르면 사헌부에서 주주기를 청한 것이 잘못이고 사헌부의 계달이 오르면 주세 도감이 어찌 능히 그 과오를 덮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심해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소견으로는 수계도감에서 권유를 종량하게 한 것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자치가 없고 사헌부에서 주액하기를 청하여 주의에 차하고자 한 것은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렇다면 사헌부에서 주의주기를 청한 것이 잘못이다 하였다. 형제안은 각종 노비 원적부를 작성한 후에 매 3년에 이들의 동태를 상세히 기록한 보조부이다. 성중관은 내금이 중순위, 중의비, 별시위, 족친위 등에 속하여 궁궐의 건시와 수기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다. 도찰은 바르고 문지릅니다. 성조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6일 개사 세번째 개사 이조에서 영안도관찰사 이봉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영흥부는 본래 우리 성조에게서 용흥한 땅인데 지난 정해년 이 시의 나안에 분간들이 홀로 능히 고을 수령을 구제에 살려서 충의가 상줄만 하기 때문에 올려서 개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땅은 넓혀지지 아니하고 백성은 더 많아지지 아니하 일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고원군은 비록 의회 왕후의 외향이라고 하더라도 영흥군은 본시 환주 대왕의 어향이므로 왕후의 고을을 대왕의 어향에 붙이는 것이 사체에도 마땅합니다. 또 정평부는 정해년 난리를 당하여 온 고을이 반역하였으니 땅을 깎아도 가하거늘 도리어 저들의 함흥은 사사의 땅으로 가리어 들어가고 예원현과 더불어 모두 정평부로 돌아갔으니 징악하는 뜻이 크게 없습니다. 신등은 청컨대 고원과 예원을 영흥부에 붙이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환승부에 의논하게 하니 심해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아련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홍흥, 허종, 손수녀, 김종직, 권근, 권정, 김세적, 원중거, 송철산, 윤민은 의논하기를
함흥과 정평은 모두 역적의 고을이므로 함흥은 낮춰서 군을 만들고 속속한 제사는 모두 본고을로 돌렸는데 정평은 낮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원 땅에 붙였으니 과연 어느 하는 자의 말과 같습니다. 이제 예원을 갈라서 영흥에 붙이면 영흥이 여러 고을보다 커서 상벌하는 도가 적당함을 얻을 것이니 이는 행할 만합니다. 그러나 고원은 의회 왕후의 고향인데 이제 영흥의 향과 합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크게 그렇지 아니합니다. 다른 도를 보건대 왕후의 고향은 그 관호를 모두 높여서 현은 군으로 돌리고 군은 부로 올리며 차례로 올려서 그 출생한 고을을 높였는데 이제 도리어 영흥에 붙이면 선왕이 존숭하는 뜻이 아니며 예에도 통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말하는 자가 또한 이르기를 고원은 세잔하고 작으며 영흥에 닿았으므로 형평상 병합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까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위한 것인데 아마도 이를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 급변은 의논하기를 주부군 현을 바꾸는 즈음에 아정과 노비를 옮기는 폐단뿐만 아니라 대저 여러 고을의 지리가 구역이 저절로 나누어졌는데 가볍게 고쳐두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정해년 별난에 고을 칭호를 낮춘 것은 함흥과 길수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평은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심도 이미 안정되었는데 수십 년 뒤에 다시 역당이라고 일컬어 예원한 고을만 다른 고을에 갈라붙여서 민심을 요란하게 하는 것은 사제에 이를 듯합니다. 또 고원현을 옮겨서 설치할 곳을 일찍이 이미 살펴서 정하였는데 이제 관사를 즉시 경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혁파하여 민심을 잊게 하며 또한 적당하지 못합니다. 영흥은 비록 용흥한 땅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토지로 지금까지 유지하였는데 더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예전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함흥은 관제사를 죽인 까닭으로 낮추어서 군을 만들었고 길주는 이 시해가 난을 일으킨 땅이기 때문에 낮추어서 현을 만들었는데 만약 수령을 죽이면 영안도 한도의 군녀는 모두 마땅히 폐해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론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이제 추론할 수 없으며 또는 여러 고을의 강력을 이미 정하였으므로 작은 일을 가지고 가볍게 폐역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철견, 한철의, 정문영, 이승원, 이경돈, 유순, 이병헌 의논하기를 여러 고을의 경계를 나누어 정한 데 이미 오래인데 연역의 즈음에 백성이 혹시 패단을 받을 것이며 고을 사람의 기묘하지 아니한 진소 때문에 문득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가볍게 연역을 바꾸면 대체 해로움이 있습니다. 또 정평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함흥 이북의 모든 고을은 모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을 깎는 벌을 행하지 않고 지금 수십 년 뒤에 추론하여 땅을 깎으면 다시 민심을 동요시킬 것이니 대체 더욱 회가 될 것입니다.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홍웅 등의 의논을 따랐다.